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많은 분들께서 가슴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남은 손주를 지키기 위한 한 할머니의 결단, 그리고 혈육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재산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손주 민준이와 단둘이 사는 할머니입니다. 정확히 1년 전, 제 큰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들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둘은 결혼 8년 차에 늦게 얻은 민준이를 정말 소중히 여겼는데,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민준이는 그때 겨우 6살이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그 어린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이를 데리고 제 집에 오기로 했었죠. 어머니, 저녁에 맛있는 것 많이 해놨으니까 기다리세요. 아침에 통화했던 며느리의 그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불길한 예감에 경찰서에 연락했더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침범해서 아들 차를 덮쳤다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민준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민준이는 백색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아, 할머니야, 괜찮니? 손을 잡아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신체적 부상은 크지 않지만 심리적 충격이 심하다고 했어요. 장례식 내내 민준이는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라고 묻던 그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아직도 선합니다. 하늘나라에 갔어. 민준이를 항상 보고 있을 거야. 이런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눈물조차 흘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가 떠났지만 민준이와 저는 이제 남은 가족의 삶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민준이는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님 혼자 키우기 힘드실 텐데. 멀리서 온 친척들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날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준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고 혼자 살아왔기에 어린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을 테고, 또 민준이에게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성훈이와 며느리 미경이가 나서서 민준이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민준이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형수님과 형이 없는 지금 민준이에게 부모 역할을 해줘야죠. 사실 성훈이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미경이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여러 병원을 전전했던 터라 민준이를 돌보겠다는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이 없이 살아온 터라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미경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며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사실 미경이는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갖지 못해 늘 서운해하던 아이였거든요. 어머니, 민준이 쇼핑하러 가요. 달 데리고 다녀올게요. 민준아, 숙모랑 롯데월드 갈래? 놀이기구 많이 타자. 미경이는 정말 친어머니처럼 민준이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캠핑도 데려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어린이날에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주고, 처음 몇 달간은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도 민준이를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데려와서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말도 없고 표정도 없던 민준이가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숙모가 자전거 사줬어요. 할머니, 삼촌이랑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민준이가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서훈이가 복 받았네. 저런 착한 며느리를 만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미경이와 성훈이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돈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키우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교육비도 그렇고. 당연히 필요한 비용은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남긴 보험금도 있고 제 노후 자금도 충분했으니까요. 처음엔 매달 일정 금액을 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경이의 요구가 점점 커져갔어요. 어머니, 민준이 학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조금만 더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이 옷이 너무 작아졌어요.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요새 아이들 학습지가 비싸더라고요. 영어, 수학, 과학 다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매번 요청이 있을 때마다 흔쾌히 줬습니다. 손자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명품 가방을 새로 들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성훈이는 외제차를 바꿨고요. 제가 준 민준이 양육비치고는 너무 사치스러운 지출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못 꺼냈습니다. 혹시나 오해일까 싶어서요. 그러던 중 미경이가 더 큰 요구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민준이 앞으로 아주버님이 남긴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관리가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명의만 좀 저희 앞으로 해주시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재산인데 그것도 민준이 앞으로 남겨야 할 것인데 벌써부터 탐을 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그건 민준이 앞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민준이가 클 때까지 내가 관리할게. 제 말에 미경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경이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살갑지 않았고 민준이를 데려다주는 날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후 미경이와 성훈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민준이를 계속 키울 거예요. 당장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민준이 명의로 돈을 좀 미리 빼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 아주버님 아파트를 팔면 꽤 나올 텐데 어차피 민준이 것들 돈이니까. 성훈이는 어머니인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민준이 키우는 거 힘든 것도 있고 돈이 좀 급해서 그래요.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민준이가 아니라 민준이 앞에 있는 재산이란 걸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볼게. 민준이 미래를 위한 돈이니까 신중히 결정해야지. 그 대화 이후로 민준이에게서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민준이를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항상 밝고 활발하던 아이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민준이 팔뚝이나 등에 가끔 긁힌 자국이나 멍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놀다가 다친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어떻게 다친 거야? 그냥요. 넘어졌어요. 아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처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네에 갔다 오면 어김없이 어딘가 다친 자국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제 집에서 자던 민준이가 악몽을 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얼른 달려가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꿈 꿨어?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민준이는 한참을 울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모가 무서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서운데? 숙모가 뭐라고 했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의심이 커지자 민준이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 민준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요새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집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혹시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무슨 말을 했나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가끔 집에 가기 싫다고 해요. 물어보면 그냥 할머니 집에 가고 싶대요.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생일이 다가오자 미경이가 파티를 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민준이 생일 파티 준비했어요. 저녁에 오세요. 기대를 안고 찾아간 생일 파티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집에는 미경이 친구들이 가득했고 파티는 민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모임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고 선물을 준비한 사람도 저밖에 없었어요. 민준아,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민준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경이가 다가와 선물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사주시면 안 돼요. 민준이 버릇 나빠져요. 나중에 풀어줄게요. 선물을 빼앗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화장실에 간다며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에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그럼 승우한테 물어볼까? 안 돼요. 숙모한테 말하면 안 돼요. 몰래 가요. 이 말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경이에게는 말하지 않고 민준이를 데려왔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가 화를 내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민준이를 그냥 데려가세요? 저희가 키우기로 했잖아요. 미경아, 민준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민준이가 뭘 안다고요? 애 버릇만 나빠지게. 당장 데려다 주세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 뒤에 숨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가기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그날 이후로 미경이는 더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민준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좀 더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훈이도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 말이 맞아요. 저희도 생활이 있으니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라 둘째 집에 민준이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민준이만 따로 앉혀 밥을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민준이에겐 주지 않았어요. 미경아, 민준이는 왜 고기 안 주니? 아, 민준이가 요새 편식이 심해서요. 밥만 잘 먹어도 다행이에요.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제가 몰래 접시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자 민준이는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경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자꾸 참견하세요? 그날 밤 민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민준아, 승모네 집에서 밥은 잘 먹니? 가끔 안 줘요. 숙모가 말 안 들으면 밥 없대요. 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준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진찰하다가 등에 있는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몸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놀다가 다친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답했습니다.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멍은 놀다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밀리거나 맞았을 때 생기는 패턴이에요.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주말에 성훈이네 집에 민준이를 데려다주고 몰래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버릇없는 놈, 네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쓰레기만 만드는 주제에. 미경이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소리 들리겠다. 뭐, 누가 듣는다고? 당신 어머니? 그 늙은이 곧 죽으면 다 우리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미경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민준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민준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볼에는 빨갛게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팔에는 또 다른 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미경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어떻게 민준이를 때릴 수 있어? 미경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애가 버릇없이 굴어서 혼냈을 뿐이에요. 혼내는 게 때리는 거야? 민준이 몸에 저렇게 멍이 들게? 성훈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준이가 자기가 넘어졌다고. 거짓말 그만해. 내가 다 들었어. 밖에서 너희 대화 다 들었다고. 미경이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더니 이내 돕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 들으셨다고요? 그럼 이제 숨길 것도 없네요. 미경이가 소파에 앉더니 다리를 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가 민준이 좋아서 키우는 줄 아세요? 그 짜증나는 꼬맹이. 성훈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미경이를 말리려 했지만 미경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버님이 남긴 재산, 어머니 재산, 다 탐나서 참고 있었던 거라고요. 어차피 어머니도 오래 못 사실 텐데, 그때까지만 참자는 거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성훈아, 너도 같은 생각이야? 성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둘이 공모해서 저와 민준이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아, 할머니랑 집에 가자. 민준이에게 손을 내밀자 아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미경이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민준이는 우리가 키우기로 한 거예요. 데려갈 수 없어요. 미경아, 그만해. 네가 민준이를 학대하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 미경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 민준이 유산도 다 가져가실 건가요? 아주버님 아파트도 보험금도? 당연하지. 그건 민준이 돈이야. 너희 같은 사람들한테 줄 수 없어. 미경이가 성훈이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성훈 씨, 뭐 하고 있어요? 말 좀 해봐요. 성훈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회사 일도 안 좋고. 그게 민준이를 학대해도 될 이유가 되냐? 네가 그럴 애냐? 성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제 가슴은 분노와 후회로 가득 차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재산과 큰아들이 남긴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지요? 모든 재산을 민준이 영위로 해주세요. 그런데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가 관리하고 제가 먼저 죽으면 믿을 수 있는 신탁 관리자가 맡게 해주세요. 절대로 둘째 부부는 접근하지 못하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양육권도 제가 맡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미경이의 학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니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아파트를 팔아 민준이 명의로 새 아파트를 구입했고 상가 한 채와 예금도 모두 민준이 앞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성훈이와 미경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경이는 분노에 찬 얼굴이었고 성훈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는 정상적으로 일해서 살면 돼. 남의 것 빼앗으려 하지 말고. 미경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민준이 키운다고 고생했는데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요? 고생? 너희가 민준이를 학대한 걸 고생이라고 표현하니? 미경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민준이한테 그러지 않을게요. 성훈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너희를 믿을 수 없어. 민준이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어.
미경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도 더 이상 어머니 앞에 안 나타날 거예요. 협박하는 거니? 이미 유언장도 다 작성해놨어. 내가 죽어도 너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미경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성훈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실 건가요? 그래도 전 어머니 아들인데. 성훈아, 너는 내 아들이지만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민준이를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임무야. 그날 이후로 성훈이 부부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끔 미경이가 민준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준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거절했습니다. 몇 달 뒤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훈이와 미경이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미경이는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던 거고 민준이를 통한 재산 상속이 무산되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이는 점점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웃음소리가 많아졌어요. 가끔 악몽을 꾸며 깨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꼭 안아주며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고 속삭입니다. 이제 민준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서툴지만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면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줄 생각입니다. 그 아이의 행복이 제 삶의 마지막 사명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성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미경이와도 헤어졌고, 민준이도 보고 싶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훈아, 미안하지만 아직은 안 돼. 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시간이 더 필요해. 성훈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관계를 회복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민준이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동안 민준이는 혼자 화장실도 가고 밥도 잘 먹고 숙제도 스스로 하는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할머니, 나 이것도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며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가족 그림이었는데 할머니와 민준이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랑 나.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아, 그래, 우리가 가족이야.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삼촌은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삼촌이 보고 싶니? 조금요. 삼촌은 나를 안 때렸어요. 그냥 말리기만 했어요. 아이의 기억 속에 성훈이는 직접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 건지 민준이는 삼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나 봅니다. 나중에 삼촌이 정말 착해지면 그때 한번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3명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민준이, 그리고 삼촌.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저는 민준이 앞으로 모든 재산을 남겼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훈이는 제 아들인데 조금이라도 나눠줬어야 했을까요? 얼마 전에 성훈이가 다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민준이도 보고 싶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경이와 이혼하고 혼자 사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민준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조금의 재산이라도 나눠줘야 했을까요?